저희 이제 3월 프로그램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이제 그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들었었고, 그 어떤 식으로 관리 받고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박시현 부원장이랑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차가 저희가 이제 생활여고 전문팀에서 그 선생님들이 수업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레벨링을 어떻게 하고, 교재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캐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에 반영하는지 그 내용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여고가 학교 시험이 수학이 좀 어렵다 보니까 목표 등급별로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4등급권에 있는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들, 3등급, 2등급권에 있는 학생들이 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그 학습 방향이 좀 명확한 편이라서 그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중상위권, 반에서 한 5, 6등 정도 하던 친구의 학생이 생활여고에서 지금 최상위권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성장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프로그램 저희 입반 안내 드릴게요. 저희가 메인 요일, 그러니까 의치대반, 생활여고 의치대반 구성은 화요일, 목요일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치대반 그룹 밑에 프리의치대반부터는 화목이랑 월금이랑, 그래서 생활여고 수학은 화목 또는 월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활여고 내신 실적은 저희가 그 1, 2등급 38명 중에 27명, 그래서 71% 정도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게다가 그 이제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전교과 부분에 있어서 한국사라든가 통합사회, 통합과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원에서 통합사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챙기기 시작한 게, 학습 세미나나 이런 걸 하기 시작한 게 이 친구들이 요구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래서 선배들이랑 같이 그 어떻게 공부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 10등 내에 현재 9명이 재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신 1점대가 2.0이 학교에서는 한 18등 정도 상황인데 13명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여고도 수학 2등급 이내에는 81%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10명 중에 6명, 그 다음에 내신 1점대는 11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16이면은 한 과목만 2등급 나오고 나머지가 다 1등급. 그래서 한 과목이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이 하나씩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 학교는 그 4단위짜리가 0.16씩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32, 뭐 0.48 이 정도 상황이면 등급이 하나씩 내려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교 10등 서원에 걸려있는 친구들이 올해는 되게 촘촘하게 전교권에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 1.6 정도면 학교에서 10등 정도, 그 다음에 2.0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18등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전교권 학생들이 내신을 나눠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세화고도 마찬가지, 세화고도 17등까지가 1.9, 18등까지가 1.9 정도가 돼 있어서, 그래서 올해 마찬가지로 좀 꼼꼼하게 내신을 진행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상황. 그래서 이 친구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친구 1.58. 이 친구 아까 이제 이따가 사례 보여드릴게요. 명단을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1등급 학생들이고 검은색이 이제 2등급 학생들, 이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친구를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건 올해 그 서울대 의대 한 명이 됐잖아요. 그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번에 생활여고가 입결이 좀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는데, 근데 뭐 나올 친구들은 다 어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문과 입결이 괜찮았었는데 사실 최상위권 기준으로 문과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교 한 10등, 15등 선에서 문과 학생들이 문이과 합쳐서 봤을 때 한 2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돼 있었고, 그 친구들은 입결이 이쁘게 나왔었고, 요거는 이제 학교에 걸려있는, 졸업식 때 갔던 이제 학교에 걸려 있어서 그거 찍은 건데, 여기는 약간 그 보이시죠? 중복이 포함이 된, 그리고 재수생도 이제 포함이 된 그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등급별, 그래서 선배들의 그 내신 성적이랑, 그 다음에 그 학기별 내신 등급, 그 다음에 학교별 그 과목별 세트, 그 다음에 학교 활동별 기록,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학생 세미나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3월달에 그 생기부 분석하는 형태의 학생 세미나를 진행 예정인데, 그때 이제
선배들의 자료들을 좀 공개를 하고 재원생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세화여고 집중 분석을 통한 전문성이랑 그다음에 세화여고 분석팀에 저희 이제 학교에서 저희 교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되게 많은 편이라서 거기에 이제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화여고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 게 만 4년이 지났고 5년째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예전에 이제 세화여고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밖에 없을 때부터 그 친구들이 본 시험이랑 그다음에 학교 시험 성적이랑 이런 내용들을 누적을 시켜왔거든요. 그 데이터가 하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신입생 학생들의 예상 등급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수학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솔루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세화여고 수학 선생님들이 분석한 내용을 전달드릴게요. 저희가 중간고사가 딱 끝나고 나면 한 세화여고 선생님들이 싹 다 모이세요. 저희 담당 선생님들이 싹 다 모여서 문제 분석을 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조사를 합니다. 성적 조사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그 중간고사 분석표를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중간고사 분석표를 보내드리면서 이런 그 예상 등급 컷을 보내드려요. 근데 예상 등급 컷을 보내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학생 성적이랑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한참 시험 보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보통 안 보내고 어머니들한테만 좀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예상 성적을 보내고 나면 저희가 선생님들이 다 달라붙어요. 고1 팀, 그 세화여고 전담팀이 고1 9명, 고2 8명, 그 다음에 고3 선생님이 2분 계신데 고1 팀 선생님들이 싹 다 달라붙어서 여기 출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세화여고 부교재에서 나오는 문항들이 변형이 굉장히 많이 되는 문항들도 있고 아니면 거의 그대로 나오는 문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학교 출처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교재 출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자체 문항들 최상위 5.5점에 해당되는 이런 자체 문항들은 처음 본 문항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은 정답률이 꽤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 자료를 오픈을 합니다. 분석 자료를 오픈을 하면 보통은 저희가 학생들 잠시만요. 저희가 학생 데이터도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좀 많은 편이라 보통 예상 등급 컷이 실제 등급 컷이랑 거의 똑같이 맞는 편이에요. 저희도 이제 100% 맞추려고 이게 등급 구간을 한 2점 정도 주긴 하는데 보통 이게 맞는 편이고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이제 등급 컷을 그 재원생 어머니가 아닌 경우도 등급 컷을 물어보러 이렇게 학원에 전화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 잘 안 알려줍니다. 재원생 어머니들만. 근데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좀 도는 것 같아요. 저희 등급 컷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저도 이제 받은 내용인데 뭐 유파인 예상 컷이 뭐 이렇다. 대부분 적중한다. 그리고 한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좀 안 좋은 반응을 보이시다가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지나고 나니까 저희 예상 등급이 맞겠다.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자긍심을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이 저희가 시험을 보기 전에 학교 시험지랑 똑같은 형태의 시험을 꼭풀 모의고사라고 4번을 보거든요. 그래서 3월 말부터 시작해서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형태의 4번의 꼭풀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때 이제 예상 등급이 같이 나가요. 예상 등급이 같이 나가는데 그때 실제 시험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의 그 등급권이 구성이 됩니다. 물론 저희도 꼭풀 모의고사 1차 시험에서 좀 성적이 좀 덜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 꼭풀 그래서 보완 자료랑 이런 것들로 꼭풀을 4번을 보면서 등급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들을 신경을 쓰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이나 특강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 배정인데 2019학년도, 2020학년도로 보면은 1학년 선생님이 서기훈 선생님이랑 김혜정 선생님, 그 다음에 특히 20년도에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김주현 선생님까지 이렇게 세 분이 1학년 선생님이셨는데 20년도는 좀 쉬웠어요. 세화여고에서 1등급 컷을 90점대가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때는 1등급 컷이 98이었나요? 99였나? 9점. 네. 그때 이제 코로나였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조금 등급 컷이 높았던 상황이고 기말은 또 다시
원점수를 회복을 했습니다. 80점대, 70점대 이런 형태로 회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조정열 선생님이랑 최영진 선생님이 김주현 선생님이랑 이렇게 1학년을 맡으셨는데, 조정열 선생님은 지금 현재 겨울방학 때 그 수원이랑 학통 방과후 수업을 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2학년을 같이 올라가실 것 같고, 그러면 서기훈 쌤이랑 김혜정 선생님이 다시 1학년에 올 수 있는 상황이고, 난이도는 세화여고의 기본 난이도,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형태의 시험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김주현 선생님은 학생들이 좋아했었는데 기간제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 계약 해지가 되신 것 같고, 그래서 한 분이 더 배치가 돼서 요 선생님들이 세트로 들어가실 것 같은데, 뭐 그 학교에 가서 이제 교과서를 받게 되면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특징은 있는 상황이에요. 최현진 선생님이랑 조정열 선생님 요 특징인데, 지금 요거는 아마 2학년, 요 팀은 2학년 팀으로 가실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서기훈 쌤이랑 김혜정 선생님의 특징을 저희가 학생들한테 세미나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좀 빠르게 반응을 하는 편입니다. 학교에서 나온 얘기.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있는 얘기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고, 아니면 그냥 흘리듯이 이렇게 애들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얘기를 흘리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저희가 이렇게 좀 빠르게 반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화여고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고, 그 학생들의 인원수가 좀 있다 보니까 정보가 빠르게 취합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안 나온다, 나온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 담임 선생님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교재는 항상 저희가 뭐 한 120명이 다닌다라고 하면 한 140부 정도는 이렇게 시켜두거든요. 학교에 가면 이렇게 좀 어디론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재는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풀어놨던, 그리고 정리해놨던 그런 교재들이 또 없어지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 타격이 좀 있기 때문에 항상 가방에 넣어놓고 학교에는 웬만하면 안 갖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그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상황, 그리고 세화여고 선생님들도 저희 교재에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은 저희한테도 큰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분석하고 해서 학교랑 같이, 학교와 함께 저희도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폼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고1 선생님들은 9분이 세화여고 전담팀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사실 2018년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그때는 학교 특징을 파악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되는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는 학교 특징 파악하고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이거 파악하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매년 교재들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트렌드에 안 맞는 교재들, 문제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학교에서 좀 집중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의 난이도, 뭐 그런 문제들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붙이고 있고, 그래서 기출유형 백서랑 그다음에 내신 킬러 기출 킬러는 그 난이도 있는 그 강남 서초 문항들이랑 그다음에 목동 쪽에 이제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기출 문제들을 모아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학교에서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의 시험 문제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폼이 되게 비슷해요. 학생들을 틀리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아니면은 심화 성취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그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그 라인이나 그 나오는 형태들이 좀 비슷해서 그런 형태들을 좀 공부시키는 그런 교재고, 이것도 한 3년 정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세화여고는 사립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1, 2학년 이렇게 배정이 좀 바뀌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기출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는 2019년 기출과 2020년 기출이 굉장히 중요한 족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7개년 기출 분석 이런 내용들은 저희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정보를 누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희 학생들의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 학생들의 1등급, 2등급, 3등급 학생들이 틀렸던 문항들, 그리고 정답률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이번에 1학년이 되는 학생들한테 더 양질의 정보와 양질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부교재가 난이도가 좀 있죠. 학교 부교재가 난이도가 있어서 센 정도에서 센 C 단계에서 조금 버거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 부교재를 푸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부교재 양도 좀 있는 편이라서. 근데 그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변형해서 나오거든요. 그 부교재에 있는 문제가
숫자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숫자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예 폼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좀 분석을 해보면 쉬운 문제 두 문제가 합쳐지고 쉬운 문제 세 문제가 합쳐지면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부교재를 풀면서 그냥 문제 풀고 맞고 틀리고 그 풀체고라고 그러는데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요 형태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의 출제 의도, 묻는 이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교재가 나오면 저희는 그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변형하는 저희가 사실은 현대고부터 시작했잖아요. 현대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세화여고, 세화고 이렇게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들이 겹치는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변형해서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의 교재들을 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틀리면 안 돼요. 뭐를? 자기가 풀 수 있는 걸 틀리면 안 돼요. 풀 수 있는 걸 틀리면 등수가 쭉쭉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틀리지 않도록 하는 셔플도 꾸준히 제작이 되고 있고 학생들도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꼭풀은 그 선배들이 풀었던 꼭풀이죠. 2019학년도부터가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험들인데 요때 1등급, 요때 1, 2등급, 1, 2등급 나왔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후배들이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풀었던 꼭풀을 풀어오면서 그 당시에는 내가 몇 등급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에 있었던 학생들, 19년도에 세화여고 학생들, 그 다음에 20년도에 세화여고 학생들, 21년도에 세화여고 학생들의 이제 정오표가 저희가 그냥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시험을 대비하는 꼭풀 모의고사 정오표들도 좀 모여있는 상태라 여기서 목표 성적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선배들과 비슷한 성적을 받아내는 형태의 훈련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22년도 겨울 올해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꽤 많은 상황이고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상위권이 정말 많았는데 근데 올해도 그 12월이 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도 작년보다 좀 뛰어넘는 결과물이 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올해 이 학생들이 세화여고에 배정이 되면서 한층 더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작년 그 구성인데 저희가 반 배정을 할 때 딱 시험 점수로만 이렇게 자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도, 전전년도 상황들을 또 분석을 해가면서 어떤 판단을 하냐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점수 때는 그 B2반에 있는 학생들보다 조금 낮은 형태, 들어가기 힘든 형태였는데 이 친구들은 심화 파트에서 성취도가 좀 좋았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1, 2번 정도를 틀리면서 그래서 뭐 실수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풀이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보고 좀 윗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치대반뿐만이 아니라 풀의치대나 스카이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윗반에 들어갈 수 있는 심화력이 좀 장전이 돼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반 조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9개, 10개 반이었는데 그 반이 이제 개설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월금 화목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입반에 대해서는 그 3월 프로그램 입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고 지금부터는 박시현 부원장이 그 세화여고 목표 등급별 어떤 식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